안녕하세요. 불만장 기자들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고. 얼굴이 되게 작으시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몰랐네. 이렇게 뵈니까 우리가 큰 거야. 뭐야. 어쨌든 우리 K리그2 돌풍의 해기였죠. 너무 리그 아쉬웠어. 3위 아쉽게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강원에 패하면서 승격에는 실패했지만 올 시즌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K리그2 감독상까지 수상하신 김포FC의 적토마 고정원 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초대석하네요. 그죠? 맨날 전화통화로 하다가. 네. 아. 그럼 인사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저희 청취자들. 네, 뭐 어쨌든 김포FC가 올 시즌에 그래도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와서 물론 뭐 패했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또 열심히 해준 어떤 결과로 승리 못지않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또 내년도의 어떤 그런 비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큰 소득으로 남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나고 워낙 아쉬웠던 경기였으니까 좀 휴유증이 갈 것 같은데 좀 터셨어요? 제 성격이 그런 거는 또 오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버스 타고 오면서 그냥 다 아 진짜요? 버리고, 정말요?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네. 받아들이고 또 내년도 또 선수 때문에 머리 찌근찌근하고 있습니다. 네. 댁에 가셔서 한 잔 꺾고 주무셨나요? 아니 그날이 또 네. 공교롭게도 그 결혼 기념일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집에 분당 집에 딱 도착하니까 한 11시 한 45분 정도 아, 됐어요. 세이프했네요. 네, 그래서 간단히 뭐 밥 좀 먹고 큰 딸이 또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고 없어가지고 작은 딸이랑 집사람이랑 해가지고 와인 한 잔 먹고 와인 한 잔 먹고 털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지난주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아쉬운 경기였어요. 진짜 뭐 많은 분들이 강원의 승리를 점치긴 했었지만 김포가 이변을 일으키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반응도 꽤 많았거든요. 특히 1차 좀 보고. 네. 감독님의 계산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물론 뭐 축구인들은 전부 뭐 거의 뭐 100이면 100 강원 승이라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우리 선수들을 또 잘 알고 믿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K2에서 3위를 하면서 돌풍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팀에 비해서 땀도 많이 흘렸고 그쵸. 또 저 역시도 굉장히 물론 뭐 다른 팀 감독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또 선수들하고 또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우연이 아니다는 어떤 그런 거를 또 보여주고 싶었고 사실은 제가 우리 선수들한테 항상 이 얘기했던 게 두 경기를 하면서 전반전에만 좀 버텨라. 전반전에만 버티면 어쨌든 우리 공격수에서는 그래도 90분 동안 두세 번의 찬스는 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면 점유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조금 뒤처지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전만 좀 버티자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1차전, 2차전에서 다 맞아떨어졌네요. 다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1차전 마치고 선수들 반응이 어땠나요? 일부 리그 팀이랑 해보니까 와 빡센데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볼만 한데 어땠어요? 이건 뭐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 애들이 정말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경기를 할 건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일부리고 할 때. 네. 근데 사실은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일부하고 경기를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어요. 강원이랑도 또 가서 최용수 감독이 있을 때도 경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3쿼터였는데 3대2로 졌는데 네. 거의 뭐 우리가 이기는 어떤 그런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또 대전하고도 연습 경기를 해서 또 좋은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후반전에 우리 애들이 뛰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강원 같은 경우도 후반전에 한 20분 정도 지나면 체력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부분만 좀 공략을 하면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K2를 즐겨보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다 김포가 어떤 축구를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사실 뭐 K1만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보고 나서 팬들이 와 11명이 정말 다 적토마처럼 뛴다 이런 반응들 되게 많았거든요. 빡세다. 그런 평가하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좋은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뭐 김포FC는 뭐 기술은 떨어지는데 선수들이 그냥 뭐 네. 육장 뛰는 선수들밖에 없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다 가미가 돼서 또 뭐 뛰는 양도 많지만 또 때로는 스킬도 더 좋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어떤 그런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김포FC가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김포 선수들이 많이 뛰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감독님. 근데 데이터상으로도 좀 갖고 계세요? 앞에 있는 선수들은 저는 무조건 11km에서 12km는 좀 뛰어줘야지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미드필드에서도 우리 김희석 선수라든지 김희석. 추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다 12km, 11km 후반대에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굉장히 저희들이 좀 힘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또 대부분 그 3백
쓰리백들이 그 수비수들이 사실은 그 활동량이 그쵸.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네. 우리 쓰리백도 거의 한 10점 한 7, 8kg는 깎여요. 거의 매 경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우리 선수들한테 그 수비수들도 현대 축구에서는 기다리는 게 사실은 저는 불필요한 전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터셉트를 해라. 또 등을 지어주지 말아라. 또 공격수가 10m를 스포트를 하면 그 10m를 또 같이 올라가라.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맞고 그쵸. 또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반복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어떤 그런 활동량 면에서는 좀 많이 뛰지 않았나. 이 많이 뛰는 비결이 훈련량입니까 아니면 감독님이 무서워서입니까? 둘 다. 글쎄 둘 다겠죠. 근데 과거에 다른 팀도 특정 팀을 걸어낸 그렇지만 그런 식의 많이 뛰는 훈련을 하다가 이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부상자가 많이 없었잖아요. 뭐 비교를 제가 네. 감사한 게 제가 K3 2020년도에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큰 부상이 있는 선수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원은 뭐 30명에서 34명 정도 하지만 1년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은 14, 15명 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큰 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힘든 뭐 주중 경기라든지 그런 경기도 무리 없게 소화를 해낸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선수들 얘기해 보면은 감독님은 아프면 진짜 제대로 딱 쉬라고 하신다는 얘기를 절대 저는 들었거든요. 저는 뭐 운동 일단 운동장에 나오면 100%가 아니라 150% 해고 네.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지 그래요. 말라고. 아, 정말 그게 말로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경기 되면은 이제 잘 뛰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요 정도 되면 좀 뛰어줘야 될 거 아니야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시원하게 안 뛰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절대 그거는 선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네. 저희 팀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조금 아팠다가 그걸 참고 하면 하루 쉴 게 일주일 되고 두 달이 되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근육 부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수들한테 내가 부탁조로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바로 스탑해라. 그 직장인으로 따졌을 때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침 조금 해도 회사 나와야 되거든요. 일하러. 근데 예를 들면 근육 조금 아파도 좀 쉬게 해주시니까. 네, 이제 그거는 내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수가 그거는 사인을 해줘야 제가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큰 부상 없이 여태까지 잘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복이자 감독님이 어떤 숨겨진 노하우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초로 돌아오면 어쨌든 지난 시즌에 8위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도 맞고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도 올 시즌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서 목표가 어느 정도였고 또 감독님이 이 정도면 이 정도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좀 있었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항상 느낌표였던 것 같아요. 물음표가 아니라. 예, 그걸 또 어떻게 물음표로 바꿀 건지가 제일 숙제였고 작년에 저희들이 8위를 하면서 어떤 그런 가능성을 봤는데 결국은 저희들한테는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선수 보강도 못하고 특히 공격수에 대한 어떤 그런 목마름이 있었는데 또 알아보니까 그렇게 뛰어난 선수도 아닌데 연봉도 좀 너무 높고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FA로 나오는 선수는 저희는 또 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적료 못 쓰죠. 이적료를 쓸 수가 없기 네. 때문에 FA 나온 선수들 또 FA 나온 선수들은 좋은 선수들은 또 있는 팀에서 또 다 그렇죠. 가지고 가니까.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뭐 괜찮은 선수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 2억에 다 넘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권부단장하고 이제 그런 상의를 되게 많이 했었죠. 우리가 용병을 가야지 되지 않냐 뭐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감독이 결정을 해야지 되니까. 근데 축구 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얼마짜리 선수인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팬들은 용병이 채워지면 여기는 무조건 뭐 골도 많이 넣고 네. 성적이 올라가겠구나 어떤 그런 감독으로서 어떤 중압감도 있고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또 저희들이 없는 팀인지 알고 에이전트들이 DVD도 영상도 거의 오지도 않았고. 아 진짜요? 근데 굉장히 소름도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정말 그냥 저보고 아는 그런 에이전트가 아니라 어떻게 그냥 이렇게 들어온 영상을 보고 저희들 제 방에서 우리 코치들하고 한 4일 동안 그걸 보면서 어렵게 세 선수를 그러니까 한 7선수, 8선수 한 7, 8명 중에 3명을 초이스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FC 서울이나 전남에서 있을 때는 용병을 2명, 3명 고르려면 한 200개 정도 보는 게 기본적인 건데 눈이 빠질 정도로 네, 저희들은 한 7, 8명 보고 선택을 했던 선수가 루이스하고 파블로하고 주닝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뭐 좀 대박이 난 거고 또 수비에서의 어떤 그런 작년에 최다 실점을 했었는데 그 3백 라인에서 혹독한 어떤 그런 훈련을 또 다 참아내고 좋은 선수도 데려오셨고 그렇지 네. 그런 선수들이 또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돌풍을 또 뭐 일으키지 않았나. 루이스는 처음 훈련해 보시고 인상 어떠셨어요?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얘가 이렇게 골 16골이나 넣을 정도로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전혀. 저는 그 3명을 초이스를 할 때 작년에도 우리 선수들이 되게 앞에서부터 굉장히 전방 압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했죠. 그 K리그의 그 용병 트렌드가 대부분 크고 그렇죠. 타겟맨을 다 선택을 했었는데 흔히 말하는 뚝배기. 예, 저는 이 얘기를 했던 게 큰 선수는 나는 필요 없다. 활동량 많은 선수. 그래서 용병을 보면서도 우리 코치들하고 제일 많이 봤던 게 득점력보다는 앞에서 많이 뛰는 선수. 수비를 해줄 수 있는 네, 선수. 근데 제가 한 3선수를 공격수에서 이렇게 봤는데 스트라이커에서 루이스는 기술은 완전히 꽝. 약간 투박하고, 네, 투박하고 근데 네. 굉장히 전투적이고 움직임은 많아요. 스트라이커도 보고 측면도 보고 굉장히 그 자리 없이 많이 움직이는 어떤 활동량 하나만 보고 그 선수를 초이스를 했어요. 근데 12년치 그 선수에 대한 어떤 득점이라든지 어시스트를 이렇게 봤는데 한 해에 3골, 4골 넣은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36경기를 뛰었는데 3골, 4골, 5골 넣은 게 최고. 거의 윙어의 스탯인데 거의.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 선수의 이제 어떤 그런 파워, 그다음에 활동량, 네. 그거를 보고 초이스를 했었어요. 와. 아니 근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아무리 여기가 리그가 조금 뭐 수준이 뭐 차이가 나고 전술이 좋다고 해도 5골 넣었던 선수가 17골 넣어서 득점왕하는 케이스는 정말 드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수의 어떤 100%가 아니라 200%를 1년 동안 다 빼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뒤에서 우리 그 선수들이 또 수비나 미드필드에서 서포터를 많이 해줬고 네. 제가 그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 때 되게 미팅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도 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던 게 나는 너희들한테 골 넣는다는 소리는 안 한다. 수비해라. 내가 지금 나이가 먹어서도 공격은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체력이 안 되니까 내가 수비를 못 한다. 그렇지. 수비를 하다 보면 반드시 득점은 나온다. 수비해라, 수비. 전지훈련 때 2달 동안 그 친구들한테 계속 수비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었고 프레싱하는 장면 어떤 그런 거를 계속 요구를 했어요. 득점 못해도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또 빼고. 근데 용병들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주문을 사실 많은 감독님들이 하시는데 실제로 수비까지 가담하는 용병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치. 바로 언해피 뜨지. 이제, 예. 감독이 수비시킨다고. 그러니까 그 우리 용병들이 착하구나.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내가 그 마음속에 담고 있고 또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항상 이 얘기하는 게 고정훈이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1년 12달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운동장 안에서 1시간 30분 동안에는 정말 매몰차게 선수들한테 지도를 했고 근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물론 조금 떨어지는 선수지만 그래도 감독이 요구하는 거를 거의 100%다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수를 또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궁합이라고 그러겠지. 이 선수들하고 나하고 잘 맞았기 때문에 또 이런 큰 상도 받았었고 그래서 항상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선수들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정말 일부 리그에 있는 선수들 못지않게 나는 감사하고 또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고맙고 감사하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감독님 훈련하시는 거 여러 번 봤잖아요. 지도하시는 거. 외국인 선수도 감독님처럼 지도하면은 안 뛸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진짜 아니 대부분 이제 감독들 뒷짐지고 있고 이제 코치들이 하고 포인트만 좀 잡아주시고 하는데 감독님은 정말 1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직접? 진짜 목소리도 정말 저 끝까지 그냥 천지를 올려 그냥. 그러니까 용병들도 오씨 안 뛰면 안 되겠네 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우리 선수들이 제가 지금 그 지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들하고는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시범도 보이고 모든 액션을 내가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병들이
자기네들이 브라질에서 온 선수가 아시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의 이 지도자한테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은 거를 배운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공격수 출신이고 또 이 친구도 또 공격수니까 빠지는 어떤 그런 순간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 이 선수들이 그냥 눈이 초롱초롱초롱해. 그런 것들이 이 선수들하고 나오고 맞았던 거지. 그래서 지금도 더 좀 배우고 싶고 용병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사실은 저도 지도자 생활은 많지 않았지만 남미 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굉장히 좀 다혈질이고 그런데 착한 애들은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는 복이고. 남미 애들 선수들은 진짜 다혈질이고 도라이도 많고 뭐 그냥 근데 좀 순한 맛도 있잖아요, 그죠? 순해. 네, 좀 동유럽 선수들이 오히려 좀 야같다는 평가도 있고 하는데, 근데 감독님 루이스를 비롯해서 뭐 김희석, 김태환 이런 선수들 노리는 팀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감독님. 돈 많이 주면 가겠지 뭐.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선수 나가면 내리면 어쩌다 걱정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참 그 두 가지가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좋은 데 있으면 보내고도 싶고 조금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여기에서 적응을 했으니까 여기서 좀 더 성장을 하고 가라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은 또 프로는 뭐 돈 때문에 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부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가서 결국은 경기를 뛰는 데를 초이스를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여태까지 김포 FC에서 있다가 나간 친구들이 다른 팀에서 100% 자리를 잡은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어쨌든 조금 더 여기에서 성장을 하고 갔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인데 본인들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선수들한테도 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잘 선택을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플레이오프를 우리는 플레이오프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잖아요. 사실 초반에 무패 행진을 달릴 때도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쯤 되면 갈 수 있겠다.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시점이 언제쯤이세요? 7승 5무 했을 때가 이건 한번 노려봐도 괜찮겠다.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면 좀 괜찮겠다. 그때가 이제 축구인들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초반에 좋았다가 좀 더울 때 아무래도 스쿼드가 맞아요. 약하니까 그때 떨어지겠다 다 그런 판단을 했었고 저 역시도 축구인들을 만나고 또 뭐 관계자들 만나면 김포는 봐라 조금 있으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때는 또 오기도 생기지만 이게 받는 걸까? 근데 7승 5무 하고 나서 2라운드 들어서 저희들이 2연패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이걸 우리가 못 넘으면 내가 못 넘으면 똑같은 어떤 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소리를 듣는데 저는 되게 어떤 그런 승부욕도 많았었고 어떻게 보면 오기도 되게 많았었고 왜 내가 그걸 못해 이거 뛰어넘어야지 표현은 크게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어떤 그런 응어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한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것들이 우리 선수들한테 조금 동기부여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잘 전달이 돼서 그 뒤로부터 좀 치기 올라갔던 게 저희들이 연패를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던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때가 좀 한번 해도 괜찮겠다. 또 2연패 했을 때가 조금 그래도 좀 위기가 되지 않았나. 작년과 올해 감독님 확실히 경기장 다닐 때마다 그 평판도 달라지셨고 보는 눈도 달라지셨을 텐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작년이랑 올해 좀 어떻게 달라졌어요? 김포를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게 7승 5무 할 때도 너희들은 떨어질 거야. 그때도요? 내려갈 거야. 흔히 말하는 DTD. 2라운드 로빈 끝났을 때도 다 그랬어요. 뭐 3라운드 시작할 때도 그랬어. 언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선수 생활도 마찬가지고 지도자 생활도 마찬가지고 잡초 같은 어떤 그런 축구 인생인 것 같아요. 누구 도움 받지 않고 여태까지 뭐 혼자 힘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저를 조금 더 채찍질을 했고 강하게 어떤 동기부여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한테도 좀 혹독하게 좀 돌려서 좀 좋은 얘기도 하면 좋은데 꽂히게 이 얘기를 할까 하는데 사실은 저는 운동장에서도 요즘 친구들이 조금 어떤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착하고 축구 하나 보고 또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우리 선수들이 또 참아내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MVP 말고 제일 고마웠던 선수는 누구세요?
그래도 내가 내 지도도 잘 따라주고 뭐 고마운 선수는 좀 다르잖아요. 잘한 선수랑. 제일 많이 혼난 선수겠지 뭐. 뭐 조성권이 많이 혼났고 조성권이도 많이 혼났고 이번에 골런 김희석이도 많이 혼났고 많이 성장했다고. 굉장히 네. 많이 혼났고 네. 대체로 다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뭐 손석영이도 많이 혼났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피드백을 줄 때 그런 거를 정말 스펀지 같이 잘 빨아들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느는 것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도 느끼는데 그렇지 못하는 선수들은 되게 좀 안타까워요. 걔들도 아픈 손가락이긴 한데. 그죠? 그렇지. 아니 아까 전에 응어리 말씀 주셨는데 감독님이 어쨌든 정말 당대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였는데 어쨌든 지도자로서는 그만큼 꽃을 못 피우셨잖아요. 올 한 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응어리가 이제 조금 풀리신 기분이 드세요? 아직 멀었죠. 어디까지 가셔야지 풀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은퇴를 하고 나서도 제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뭐 프로팀에서 지도자가 뭐 그런 게 오빠가 오겠지. 그런 거를 한 10년 그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고정훈인데. 네. 그런 어떤 그런 게. 근데 그거는 정말 내 인생을 그 축구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빨리 그걸 버렸어야지 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FC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꽃을 못 피웠는데 우리 선수들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 내가 김포 FC로 올 때는 우리 지금 선수들이 선택했던 것 같이 마지막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K3가 어느 환경인지도 모르고 네. 그렇죠. 차라리 FC 안양에서 내가 나왔을 때 어떤 팀이라도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계속 연속성이 있을 건데 또 그런 자리를 못 가면 연속성이 없어서 또 고정훈이라는 이름을 또 축구 팬들한테 또 잊혀지는 거기 때문에 뭐라도 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게 이 김포 FC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김포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사람 팔자는 참 부러운데 내가 이 김포에까지 와서 김포를 내가 딱 2번 와봤어요. 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고 좋은 선수들 만나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가슴도 벅차고 그러는데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팀이 김포 FC예요. 그래서 내 모든 어떤 역량을 다 고정훈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은 어떤 사람이라도 가서 도와달라고 매달렸고 무릎 꿇고 다 제가 잘 정말 알죠. 모든 걸 그렇기 때문에 하니까 또 이런 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떤 그 젊었을 때는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뭐 지도자 생활을 좀 하고 또 그런 연륜이 생기니까 또 가서 또 도와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욕심이 더 커지셨을 것 같아요. 뭐 K2 우승뿐만 아니고 저 뒤에 있는 트로피 또 K리그 트로피 있는데 거기까지 좀 나아가실 거죠, 감독님? 제가 여기에 오면서 제가 첫 번째 인터뷰했던 때가 그 지역신문 CT21이라는 지역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했던 얘기가 나는 여기에 K3를 우승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 이 팀을 내가 1부 리그로 내가 올려놓으려고 왔다고 했어요. 근데 전부 다 나보고 정신이라고 해서 정신병자라고 믿지도 않았고 근데 나는 김포시의 어떤 그런 비전이라든지 또 운동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시장님한테 그런 걸 또 들었고 또 축구에 대한 어떤 열기도 굉장히 좋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간절한 게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성실하게 하니까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축구 인생에 대표 선수 생활도 뭐 근 9년 뭐 정도 했었고 월드컵도 나가시고 다 그랬는데 1화에서 또 3연패 했었고 신인왕 뭐 MVP 받았고 뭐 모든 제 축구 인생 중에 여기에서 만 3년이 나한테는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게 다가 아니라 지금 진행형이고 김포시에 대한 어떤 그 시에서 김포 FC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선수들이 또 더 열심히 해준다면 충분히 K1 또 뭐 그 위에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팀으로 발전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1화 올드 팬들이 지금 감독님 말씀 듣고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조금 남아있다고는 해주시죠. 사실은 저는 1화 축구단의 창단 멤버로 또 3연패 했고 또 내가 J리그 가면서 이정료도 7억이라는 돈을 또 그 당시에 최고에 줬고 저는 1화에 할 만큼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미련은 없어요. 어쨌든 김포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보이셨고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까지 드러내셨는데 김포 어디까지 갈지 진짜 궁금해요. 진짜 감독님은 아까 얘기하셨던 본인 축구 인생에서 이 어디까지 가야지 진짜 성공이라고 느껴지세요? 지도자 인생 어렵다. 이제 뭐 국가대표 감독 이런 거는 꼭 그거는 아니고 이제 뭐 이 팀을 1부 리그 올려놓고 여기에서
어쨌든 나도 이제 뭐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지금 뭐 김학권 감독도 들어오고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좀 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가 지도자 생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초석을 다졌기 때문에 이 팀이 잘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내가 여기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그런 게 또 잘 되고 난다면 뭐 외국이라도 가서 조금 더 지도자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지금 김포에 고종훈이 있었다면은 승격 플레이오프 승리했을까요? 아니지. 크로스 놀리는데 이거 받아내는 선수가 없어. 루이스가 안 되지. 우리 선수들은 너무 잘해주는 거고. 네. 근데 선배님 감독님 그 기준치가 너무 높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선수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그래서 운동장 안에 1시간 안에 들어가면 감독이 아니라 무슨 호랭이가 같다고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네. 내가 목표가 높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실력이 이 정도지만 너무 높은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을 또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힘든 거를 그래도 그걸 따라와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발전을 했고 또 그 선수들이 어떤 그런 뭐 스폰지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FC는 더욱더 또 발전할 것도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지켜보면은 사실 스타 플레이어 출신 지도자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 맞아. 근데 감독님한테 왜냐면 그분들은 다 됐거든. 그 마음 이해 못 하는데 감독님 정말 될 때까지 가르치시더라고. 저도 그런 부분은 선수들하고는 타협을 안 해요. 운동장에서는 타협을 안 해요. 단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축구는 답이 없어요.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그 선수들보다 내가 오래 축구 선수 생활을 했고 또 지도자 교육을 받았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전술적으로 이 얘기를 하다 항상 저는 미팅을 할 때도 나는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선수들한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맞는 부분도 많아요. 거기에서 사실은 답을 찾는 그게 축구에 대한 어떤 정답인 거지. 그래서 선수들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너무 일방적인 거면 또 우리 선수들한테는 또 피곤하겠지. 경직될 수 있고. 네. 네. 오늘 방송은 진짜 이 젊은 지도자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감독 고정원의 약간 특강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긴 시간 동안 얘기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올 시즌 열심히 응원해 주신 김포 팬이랑 또 K리그가 올해 굉장히 흥했어요. 원투 가릴 것 없이 맞아요. 굉장히 많은 팬들이 찾아오시고 아마 피부로 느끼셨을 텐데 어른으로서 K리그 찾아주신 팬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노래를 하는데 뭐 박수를 쳐주는 그 관객이 없으면 아무것도 힘이 없기 때문에 저희 또한 운동장에 찾아와시는 우리 김포 골든크루 서포터스들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K리그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깨끗한 축구 또 스킬 있는 축구 재밌는 축구 또 공격적인 축구를 함으로써 팬들을 구미에 당기게끔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해서 감동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김포FC 축구 감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승격 도전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갈 겁니다 내년에. 알겠습니다. 네, 네, 귀한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네. 승격 도전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